결국 그거예요. 이 사이클이 언제쯤 끝날까? 예.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랑 완전히 달라요. 사이클 고점을 걱정할 지금 단계는 아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만 보면 그냥 압도적이에요. 예. 이제 반도체 산업 부분에 대한 이익 확정 부분들이 4분기까지 크게 좀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인가. 역시나 내년도 상반기에 DRAM 쇼티지 관련된 내용이 또 한번 좀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10만 원 도착 안착을 한 것을 과연 이 부분 좀 고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인데 네. 이제 반도체가 이게 뭐 뜨거운 이유는 많이들 알고는 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속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도 좋게는 보지만 여전히 네. 뭐 아직은 왜냐하면 시점으로 보면은 아직은 그 시점상으로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시점상으로는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은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들고 가면 그렇죠. 되겠지만 예.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은 어쨌든 조정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반드시 네. 나옵니다. 이게 중간중간의 예. 조정은 사실 우리 하이닉스도 그동안의 사이클 보면 한 번씩은 빠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진짜 빠질 때 내가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냐. 맞아요. 네. 네, 그게 관건이지. 사실 뭐 지금 뭐 뒤늦게 이게 쫓아갈 필요는 예. 없고 조정을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산다면 이렇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부장은 가중하진 않아요. 아, 네. 그럼 이제 결국 반도체 ETF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 좀 부담스러우면 네. ETF를 좀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주나 이렇게 분할로 그러니까, 네. 모아가는 것도 네. 뭐 그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은 네. 결국 그거예요. 이 사이클이 언제쯤 끝날까? 예. 그러면 보통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클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랑 완전히 달라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 없어요. 공급 자체가 없어서 오래 가는데 지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지금 진행된 게 30개월 지났대요. 30개월이면 보통 과거 같으면 이미 피크아웃 치고 다 꺾여버립니다. 네. 근데 이번에 AI가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이클이 오래 가요. 그래서 과거 IT 그 버블 아마 아시잖아요. 그때 네. 그 인터넷 버블 터질 때 그때가 사이클이 한 46개월 사이클 나왔어요. 당시에. 그럼 그때랑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한 16개월 남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죠. 예상을 네. 하는 거죠. 그럼 16개월이면 지금부터 1년 한 4개월 남았거든요. 1년 4개월이면 2027년 한 2, 3월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혹시 뭐 그때가 고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클 대비해 보고 그리고 적어도 내년에는 공급은 별로 없어요. 이게 공통된 좀 시각이거든요. 네. 그럼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27년 아마 상반기까지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주가 고점은 이제 내년 한 가을부터 좀 고민은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또 그건 그때 가봐야 돼요. 사이클이라는 게 또 연장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이클 고점을 걱정할 지금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논리가 맞다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게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들고 가는 게 맞고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신 이게 중간에 팔잖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빠져도 못 사고요. 네, 올라도 네. 못 사요. 사실은. 예. 한 번 팔면 그냥 이제 이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심리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그러잖아요. 아유, 하이닉스 이제 50만 넘었어요. 여기서 네. 좀 팔고, 팔고, 한 45나 사고. 이렇게 오면 사야지. 네. 근데 오면 못 삽니다. 못 막상 사요. 오면 네. 사기 정말 힘든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사이클이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들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들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만 보면 그냥 압도적이에요. 예. 여전히 경쟁력 뛰어나고 삼성이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뒤쳐져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쫓아가는 입장은 맞는데 이번 HBM4도 아마 하이닉스가 비중은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설계 문제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요구했던 게 속도인데 그 속도를 좀 못 맞춰주는 것 같긴 해요, 마이크론이. 그래서 하이닉스가 많이 가져가고 삼성이 일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는 하이닉스한테 여전히 유리하지 않나. 근데 이번 사이클은 독특한 게 HBM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용 사이클이 같이 돌아버리니까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이 너무 잘 되니까 비중이 네. 여기가 높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삼성은 공급을 못 하니까 HBM 비중이 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 반대로 범용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지금 타다 보니까 삼성도 같이 가는 거고 범용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런 범용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뭐 낸드도 좋고요. 거기에 애플 아이폰도 내년부터 일반 모델에도 그 12GB가 들어간대요. 지금 8GB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최고 사양이 아닌데도 12기가를 탑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많은 분들 아마 PC 좀 교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윈도우 업데이트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게 계속 메시지 아마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예. 한참 떠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옛날 컴퓨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결국 PC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윈도우 11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바꾸시면 되는데 컴퓨터를 그냥 강제적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 그래요. 좀 PC가 네.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은 기왕 바꿀 거 D램 용량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삼성한테 또 되게 유리한 그런 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도 같이 가는 사이클이고, 근데 삼성은 하나 더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못하는 파운드리. 네. 근데 파운드리가 저도 이제 보면 볼수록 놀랬던 게 아니 테슬라가 이렇게 적극적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삼성에 AI6 칩을 단독 수주 줬잖아요. 그렇죠. AI5 칩도 네. 아니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TSMC에 원래 TSMC가 단독인데 그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삼성도 같이 한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약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굉장히 지금 신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AI5까지 들어가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원래 퀄컴이 들어가요. 여기에 네. 삼성 그 엑시노스가 좀 안 좋았잖아요. 뭐 그렇죠. 발열 네, 문제. 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거 엑시노스 여기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물론 이제 결과물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지금 약간 네. 그 수주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삼성한테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10만 전자 이끈 거고 이걸 잘 해낸다면 뭐 10만 전자 이상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그랬어요. 아니, 대형 조선사가 날아다니는데요. 기자재가 안 가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왜 기자재 안 가냐? 근데 딱히 뭐가 없어요. 왜 안 가? 근데 결국엔 수급이 안 붙은 거예요. 대형주에만 붙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 딱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나서 기자재가 2배씩 가버렸어요. 그 순간 이제 왜냐하면 조선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재가 물론 뭐 최근에 그 대형주 따라서 올라간 건 사실인데 대형주 상승률에 비하면 좀 부족한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기자재도 아니 그러니까 이 소부장도 네. 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소부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은 사실 하이닉스 갈 때 HBM 관련주들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그들 빼고 전공정 쪽에 있는 섹터들은 되게 안 좋았죠.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삼성이 좀 투자 여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어쨌든 공장 만드는데 2년 걸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설비 투자를 이대로 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공정 투자가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전공정 이렇게 설비 투자할 때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뭐 식각 장비라든가 네. 이런 쪽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보통 이렇게 반도체 공장 만들 때 보통 배관 공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배관이나 가스 주입 장치 네. 이런 거 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제 흔히 인프라 이제 관련된 그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하이닉스가 아마 아시겠지만 용인에 엄청난 세계 최대 반도체 지금 클러스터 만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아마 28년에 아마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장비 발주나 인프라 발주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봐요. 네. 그냥 언제 달릴지 맞아요. 모르지만 결국 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이제 예. 그들이 언젠가 한번은 건들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그 시점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만 그걸 기대한다면 미리 좀 선점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는 저는 좀 그런 쪽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좀 못 오른 게 있다면 예. 그런 쪽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어쨌든 앞으로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비용 절감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하이닉스가요 매년 지금 성과급이요 이게 상단이 없어요. 그냥 줘야 돼요. 예. 실적 잘 나오면 이게 몇 조가 나갈 수가 있대요. 음. 성과급이. 물론 이제 직원들은 좋은데 돈이 많이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 예, 그럼 비용을 줄여야 되는 비용을 줄이려 어떻게 방법 중에 줄여요? 하나가 네. 외주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모리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끝까지 다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 부분 있죠. 반도체 다 만든 다음에 네. 이거 이제 잘라가지고 패키징한다 그러죠. 예. 마지막에 메모리 패키징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통 외주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늘릴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예. 직접 하면 비용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뭐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마지막으로 해주는
그 회사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저는 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작년 네. 8월이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구간이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디램의 쇼티지. 네. 그러니까 7월부터 재차 좀 강조됐던 부분들이 디램의 쇼티지가 오기 때문에 디램의 가격 상승폭들. 그래서 재고는 늘어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의 효과가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리포트에 대한 산업 동향들 내용들 보면 역시나 내년도 상반기에 디램 쇼티지 관련된 내용이 또 한번 좀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료까지 보면 정말로 내년에 쇼티지 오는 것인가? 쇼티지 온다고 해놓고 또 겨울론 좀 부각돼서 주가 좀 조정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실 텐데 네. 일단 뭐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평균적인 어떤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폭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들인데 일단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수요 확대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고용량 서버의 증가율이 올해 29.1%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증가폭은 좀 감소되지만 성장 기조가 좀 이어갈 수 있겠고요. 17.6%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평균적인 어떤 디램의 가격 상승분들이 3분기에 11% 정도 상승 반영이 좀 됐다면 이번 4분기가 15% 정도 상향 반영이 좀 예상되고 있고 트렌드포스가 좀 전망했던 평균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지금 PC용 서버가 3에서 5% 정도의 증가폭을 두 자릿수대 10%에서 15%까지 좀 상향 제시를 좀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크게는 뭐 25%에서 30%까지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상향으로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회성으로 좀 나왔던 수치보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좀 예측하고 있는 증가폭과 좀 많이 일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전에 뭐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이 디램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단가를 좀 인상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될 것인지 아직 뭐 10월 달 기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가격 상승분들은 3분기 대비해서 이익 확장 관점에 충분한 저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 여기서 부연 좀 드리자면 네. 낸드 가격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가 이제 두 자릿수에 관련된 상승폭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낸드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양산 규모 한 40% 정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요가 맞물리는 구간이라면 SK하이닉스의 증익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 뭐 디램의 부분에서는 뭐 사실상 레거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맞물리면 삼성전자의 올해 이익 확장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반도체 섹터에는 올해부터는 제가 좀 강조드렸던 뭐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를 네.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탑픽은 삼성전자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확정 실적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확장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좀 가서 내년부터 정말로 정말 증설 투자 효과라든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증권사가 좀 예측했던 내년도 삼성전자의 전체 연간 영업이익을요 60조 원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60조 원 이상을 좀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에 영업이익 최대폭이 51조였습니다. 이게 2021년도인데 올해는 9조 원을 좀 상회하고 있고 지금 증권사마다에 대한 추정치가 좀 다른데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한 64조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 성과에 따라서 저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을 좀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뭐 기대치 있게 보는 뭐 관점은 영업이익 70조. 와우, 예. 이 부분을 좀 전망을 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한 60조 원대 초반까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뭐 양산 캐파들에 대한 양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좀 규모는 좀 앞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지금 갤럭시 S26 모델부터 엑시노스 2000을 좀 탑재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그동안 좀 AP? 정체됐던 AP, 예. 파운드리 부분의 가장 큰 수익 지표가 좀 하회됐던 부분들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일감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테슬라의 뭐 AI6 칩, 그다음 최근에 뭐 이원했던 5까지 TSMC가 좀 이원을 한다. 그리고 애플의 차세대 칩, 그리고 여기도 해서 엑시노스 2010까지 이번에 좀 적용이 좀 되면 그 차기의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들이 그만큼 증가될수록
가동률이 좀 상향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좀 기대면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HBM3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네. 때는 이미 좀 공급을 하고 있다가 좀 음. 타당한 것 같고요. HBM4에 관련된 퀄 테스트는 아직 정식적으로 그 결과가 좀 나오려면 일단 수치상 일정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에 대해서는 전체 공정 수율을 한 90% 정도까지 좀 개선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SK하이닉스와 제작 이전에는 뭐 이원화로서 같이 좀 동시에 좀 진입은 유력하지 않을까. 다만 전체적으로는 구성된 물량이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 뭐 가격에 대한 어떤 인하 부분들을 메리트로 해서 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 물량들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이라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늘려가는 과정이라든가 일단 뭐 시장 진입이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10만 원대 안착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고평가라고 좀 예. 이야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너무나 이제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안착을 한 것을 과연 이 부분 좀 고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인데 네. 내년도에 이익 추정치가 올해 대비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그리고 뭐 사상 최대치에 대한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 영역들은 좀 다시금 좀 평가를 좀 돼봐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좀 더 언급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3사들에 대한 증설 투자에 관련 증설 투자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좀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르게 보는 시각들은 그동안 이제 과잉 재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증설 투자를 다소 보수적으로 좀 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권사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가 좀 현실화 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좀 변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게 확장 관점에서는 뭐 저는 추가적인 상승률하고는 여기서 한 20% 정도는 저는 뭐 한 3개월 내에 달성은 좀 가능한 주가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싶기 때문에 네. 시장의 뭐 큰 불확실성들이 제한적이라면 뭐 저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2만 원대까지 열어두고 삼성전자 좀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